자, 이번에는 세 번째 챕터 노인 운동 프로그램의 설계입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노인 체육론에서 정말 이제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운동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보면요. 자, 첫 번째는 운동 형태예요. 운동 형태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짤 건가, 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 신체 구성, 뼈, 신경근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운동 상태, 운동 형태를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이런 체중을 감소하기 위한 유산소 운동과 저항 트레이닝 모두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운동 형태에 관해서 프로그램을 짜셔야 된다. 자, 두 번째는 강도. 강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운동 강도에 따라서 생리적과 대사적 변화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목표, 연령, 능력,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서 이런 심혈관 그리고 근골격계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을 짤 때는 운동 형태, 운동 강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 시간입니다. 시간. 네. 시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인이, 자, 이렇게 다시 성인이, 일반 성인들이 운동하는 시간하고 노인이 운동하는 시간은 같을 수는 없죠. 네. 그거는 뭐 운동 강도와 형태도 다 다르지만 시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런 권장 시간을 적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딱 이거네요. 자, 지속 시간은 최대한 1시간을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1시간을. 네. 왜냐하면 1시간 이후부터는 어떠한 이런 활동들이 노인한테는 조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1시간을 넘지 말자. 될 수 있으면. 자, 그리고 마지막 빈도입니다. 운동 빈도는 유산소는 3에서 5, 근력운동은 주에서 3, 낙상 방지는 2에서 3. 이 낙상 방지 같은 경우에는 노인에게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낙상 방지는 말 그대로 어디서 내가 떨어졌다. 네. 왜냐하면 뭐 어르신들은 갑자기 걷다가도 툭툭 쓰러지시고 의자에 앉다가도 넘어지시고 어디 계단 올라가시다 넘어지시기 때문에 이런 낙상 방지에 대한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우리가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 때, 계획을 잡을 때 중요한 기본 원리가 있죠. 기본 원리는 총 6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먼저 특정성의 원리. 이거는요. 생리적, 대사적 반응이 운동 형태가 사용된 근육군의 특정적이다. 이 말은 즉 각 내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운동 형태가 있어야 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과부하는 말 그대로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계단적으로 운동을 하는 건 맞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똑같은 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부하를 더 시켜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과부하의 원리. 점진성은 뭐 연속성, 지속성이랑 똑같죠.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하는 게 점진성이고요. 그다음 개별성은 개인마다 운동 그 신체 형성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하는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그냥 개별성, 그리고 이런 나이와 초기 체력,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런 영향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특수성은 어떤 특정 스포츠 종목과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특수성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가역성은 운동을 중단하거나 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운동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원리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점진성 그리고 가부화 이런 거 원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점진적으로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급격하게 감소가 돼요. 운동 능력들이.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기본 원리를 지키시고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진적, 지속성, 연속성 이렇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하는 방법들이 뭐뭐 있을까라는 게 바로 행동 변화 이론입니다. 행동 변화 이론.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네, 99% 이상 기분 나오는데, 자, 먼저 행동주의 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한 행동 변화를 자극을 줘요. 그래서 이런 계획한 결과로 변화가 나타난다는 이론, 이거는 약간 계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획성. 자, 이 계획성은 뭐냐면 만약에 노인한테 그냥 가벼운 앉았다 일어서기를 운동 프로그램을 짰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렇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면 늘어나는 이런 근육량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심폐지구력도 생기게 되고, 이 호흡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잡아놓고, 자, 어르신 이걸 하시면 이렇게 증진이 돼요 라고 보여주고 실제로 했을 때에 이게 실제로 늘어나. 행동주의 학습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학습이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건강 신념 모형. 건강을 추구하는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개연성, 이익, 장애, 행동, 계기 및 자기 효능감 총 6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6가지의 요소들이 접목이 됐을 때에 비로소 건강한 신념이다 라는 게 바로 건강 신념 모형이다. 자, 범위론적 모형입니다. 자, 범위론적 모형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거는 자, 크게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가. 네. 자, 이 5단계는 뭐냐면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획 전 단계는 나는 운동을 안 해. 나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 나는 평생 운동을 안 할 거야. 이 단계가 계획 전 단계예요. 자, 그리고 계획 단계는 내 운동이 너무 하니까 뭔가 살이 찌는 것 같아. 이제 운동을 한번 해볼까? 라는 게 계획 단계예요. 다음 준비 단계예요. 자, 준비 단계에서부터는 헬스장에 갔어, 내가 이미. 네. 헬스장에 가서 결제까지 한 상태가 준비 단계. 네. 자, 그 다음에 행동 단계는 뭐예요? 나 가서 운동을 하고 있어. 이미 가서 유산소 하고 뭐 근력 운동하고 무산소 운동 다 했어. 그게 바로 행동 단계. 다 유지 단계는 뭐예요? 이거를 내가 계속 가는 거야. 일주일에 3번, 뭐 일주일에 한 번 갔다가 일주일에 2번 갔다가 매일 갔다가 이제 뭐 그렇게 쭉쭉 유지를 하는 게 바로 유지 단계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계획적 단계, 난 운동을 안 하고 있어. 아예 안 하고 있어. 자, 그리고 계획 단계, 아직도 안 하고는 있지만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네. 자,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운동을 내가 하려고 조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행동도 하고 있고 유지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조금 설명을 좀 쉽게 설명을 했으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합리적 행위. 어떠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용한다는 이론, 그리고 행동 변화 단계 이론은 이거랑 비슷합니다. 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단계가 있어야 되죠. 계획 전 단계, 계획 단계, 준비 단계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행동 변화 단계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 인지 이론, 상호 결정론이라는데 내적 요인, 행동 요인, 환경 요인 이런 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변화가 생긴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가 된다. 네. 그 계획된 행동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계획된 행동을 했을 때에 운동 형태가 늘어나고 건강해진다라는 게 바로 계획된 행동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동기유발을 했어. 그럼 이제 그 어르신 분이 와서 자, 이제 운동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떤 운동을 하면 돼요? 목표 설정이 필요하죠. 목표 설정이. 그 목표 설정에서는 이 3가지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회적인 건강이 같이 있어야 돼요. 네. 신체적 건강 말 그대로 질병 위험이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건강을 위한 증진.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요. 자,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불안이 감소가 되고요. 기분 상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게 되죠. 운동만 해도 그냥 막 행복해. 전신 건강 향상,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세대 간 교류가 촉진이 되고요. 인맥을 통해서 새로운 역할과 유지가 할 수가 있겠죠. 네. 목표 설정은 첫 번째는 가능성을 봅니다. 이 노인이 내가 어느 정도 운동 프로그램을 짜서 그 운동을 시작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가능성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구체성, 형태, 시간, 강도, 빈도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현실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냥 뭐 어르신이 건강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배우러 왔는데 이 어르신은 뭔가 바디 프로필 한번 찍게 할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요.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수준으로 행동 지향적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다라는 게 바로 목표 설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 제시한 신체활동 공고 지침이 있어요.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그냥 예시를 이렇게 줘버려요. 자, 여기서 제시한 신체활동 공고 지침에서 뭐 아닌 것은, 옳은 것은 해서 이 표를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자 1, 2, 3 자 우리 사지선답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뭐 빈도를 주 여기를 3일 이상으로 해놔. 그러면 아는 것은 뭐예요? 1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건 또 있어요. 자, 우리는 어찌됐든 이런 뭐 선택 과목하고 이제 필수 과목이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60점 이상만 받으면 되거든요. 60점 이상만. 평균적으로. 근데 이 문제는 많으면 2문제고 적으면 1문제가 나와요. 뭐 뒤에도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그래요. 이건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거를 공부를 하고 외울 바에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이론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근데 나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나는 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그럼 이것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왜 이거는 이미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빈도, 강도, 시간, 형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거나 혹은 외우면 그게 조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볼게요. 자, 노인 운동의 동기 유발 요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동기 유발. 자, 첫 번째, 정신 건강을 위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해소된다. 맞죠?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심리적인 효과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사회적 건강을 위한 사회적인 접촉과 교류가 있다. 이것도 때문에 사회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죠. 사회적인 효과. 자, 신체적 건강을 위한 질병 위험과 건강이 증진이 된다. 자, 이것도 맞죠. 신체적 건강을 해서 이런 질병에서 감소. 자, 4번. 외모 개선을 위한 병원 방문. 이건 뭐 갑자기 뜬금없는. 어떻게 보면 외모 개선은 이런 노인 채용에서 배울 게 아니라 이런 일반, 이런 트레이너, 우리 트레이너 분들이 하는 약간 이런 뭐 바디 프로필이나 이런 약간 대회 같은 걸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4번이다. 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인 운동 프로그램 설계에 대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